안녕하십니까.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예. 김밥 잘 먹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종합소득세 공부했잖아요. 네? 종합소득세 이제 문제 풀 텐데, 종합소득세는 보니까 딸랑 8문제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종합소득세 1시간 동안 하고, 남은 또 1시간은 이제 양도소득세 배울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안 배웠지만, 그죠? 내용 설명하면서 문제 풀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50개 넘게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면 잘 정리가 안 돼서 양도세는 따로 제가 강의 방금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내용 설명하면서 관련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야지 잘 정리가 되니까. 종합소득세부터 보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오전에 배웠는데요. 얘는 얘는 공부할 내용이 일단 총설은 이 자체가 시험 안 나오고요. 자, 우리가 부동산 종합소득세 공부한다 이 말은 뭘 배운다 그랬어요?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6가지 소득이 그죠? 합쳐진 세금인데 그 종합소득 6가지 안에 뭐가 있어요? 사업소득이 있었고 그죠? 사업소득은 수많은 업종 그죠? 사업 소득인데요. 이 중에 뭐예요? 부동산 관련 소득이다 보니까 무슨 업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 소득을 뭐라 그래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 하고 이 소득을 그죠? 잠깐 제한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일부를 배운다. 소득세 중에 아시면 되고. 일단 범위 아래 이 자체가 시험이고요. 그래서 공부했던 것처럼 주의할 게 뭐였어요? 일단 부동산 그냥 불로소득으로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부동산 임대소득인데 구분해가지고 뭐예요? 공익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그죠?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대여하거나 설정하면서 받으면 얘는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예 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그죠? 분류한다. 그다음에 강업권자 등이 그 채굴에 관한 권리를 그저 대여하고 대가 받는데 어떻게 하면서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 일부 전부를 제공한 조건으로 그죠? 받으면 얘는 그 사업에 참여한다는 의미니까 임대소득이 아니라 강업에 해당한다. 그죠? 그 다음 비과세는 부동산 임대소득이긴 하지만 두 가지를 과세 않겠다.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면서 빌려주면 비과세. 기억나시죠? 예. 작물 생산 외의 용도를 빌려주면 과세라는 거 아시면 되고, 당연히 국내 전답 이야기가 되겠고요. 더 하나 중요한 게 1세대 1주택입니다. 1주택을 임대하면 봐주겠다. 다음에 국내 주택 이야기고요. 그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안 봐줘요. 고가주택은 과세기인 종료일 현재 실거래가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기준시가가 12억 초과라 그랬죠? 이것들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주택 판단하는 문제가 좀 복잡했죠? 예. 그 다음에 소득금액 계산,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액 빼잖아요. 총수익 계산에서 이제 주의하기가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수입, 보험 차익인데요. 중에서 임대료 계산할 때 선세금 있으면 그죠? 해당 기간만큼 계산해야 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등 받으면 뭐예요? 간주임대료 계산한다고 그랬죠. 상가일 때하고 주택일 때. 각각 또 장부 등이 확인되는 일반적인 경우가 있었고, 추계의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나 주택 같은 경우는 뭐야? 그 적용되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죠? 세 주택 이상인 경우가 있었고, 개정되면서 추가로 뭐예요? 2주택, 그죠? 소유한 경우에도, 그죠? 간주임대료 계산한다겠죠? 그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라요. 예. 그럼 이제 볼게요. 아이고.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죠? 하나의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임대소득이 범위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요. 바로 나왔잖아요. 공익사업과 관련 나왔잖아. 그러면 뭐예요? 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이라 그랬어요. 사업소득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기타소득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역시 공익사업 관련해가지고 지상권. 역시 뭐예요? 사업소득이라고 했는데 역시 기타소득으로. 그죠? 아니죠.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 받은 경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겠는데 뭐예요? 사업소득이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케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는 사업소득이다. 그런가요? 맞죠? 예. 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바로 4번 마킹하고 다음 문제로 건너가야 한다겠어요? 예? 뭐라고요? 이렇게 쉽게 안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면 어쩔 것이야? 나오지, 나와. 아니, 모든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절대, 절대. 예? 아니, 다른 줄 문제가 있어요. 예? 나오지, 안 나와요. 다 어렵게만 나올 거라고? 아니요.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국외 소재하는 주택은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건 사업소득이 아니라겠는데, 뭐죠? 사업소득이죠. RDC에는 1주택을 임대하더라도, 그죠? 임대소득이 되는 겁니다. 혹시 저거 안 고쳐지면 다른 교수님들 이걸로 해라 가세요. 이거 마우스로. 예? 네, 안 되면? 아시구나. 혹시나 해서.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나왔대요.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그래요? 그죠? 네. 앞서 얘기했잖아요, 앞서. 그죠? 네. 국외의 경우는 1주택을, 그죠? 임대하더라도 과세니까 이걸 이제 강하게 표현하면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3주택, 가로 안에 법령에 따른 소형주택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소형주택이. 저가주택을 약해서 소형주택이라고 하는데, 알지 뭐예요?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을 말하죠. 이 경우는, 그죠? 적용이 안 돼요. 자, 3주택을 소유하면서 보증금 합계가 2억 원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겠는데, 얼마예요? 2억이 아니라 3억 초과죠. 그죠? 네네네. 3억도 아니에요. 3억 초과입니다. 그래서 33으로 합니다. 33으로. 그 다음에 2주택입니다. 2주택.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또는 소형주택이 아닙니다. 심지어 소형이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이 소형주택은 뭐예요? 규모가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2주택과 2개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으면 이때는 자, 이 2개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가 나오는가요? 그래요? 응? 그래요?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고가주택이야만, 그죠? 나오잖아요. 2주택일 때는. 다시, 2주택이 보증금, 간주임대가 나오려면 뭐예요? 둘 다 뭐가 돼요? 고가주택이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상가 부분에서만 간주임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2주택이 간주임대가 나올 때 요건이 뭐예요? 둘 다가 뭐예요? 고가주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맞다가 되겠고. 세 번째, 역시 이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인데 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한 주택을 말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나왔네. 그죠? 그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은 뭐예요? 총 수익 금액에, 그죠? 산입하죠. 네.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일단 2번이, 그죠?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내 소재하는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나왔네, 보세요.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대여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업에 발생한 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제외한다. 맞죠? 기타 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라 맞고. 2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그렇죠? 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자, 결손금 공제 이야기잖아요. 그죠? 결손금 하면 공제 이야기. 불공제가 원칙인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공제한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니까 공제해요, 안 해요? 공제하죠. 맞다가 되고요.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경우입니다. 합쳐서 계산하니까 두 주택으로 보는 거고요. 그 중에 한 주택을 임대하면 일단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과세, 부과세. 과세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연간 1,800만 원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과세하긴 하는데 과세 방법 뭐예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체크할 것은 부부가 각각 하나여서 두 개라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라는 걸 다 아셔야 하고요. 과세되는데 총 수익 금액이 얼마예요? 1,8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죠? 그 금융수익 차감할 금융수익의 범위 문제인데요.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그죠? 무슨요? 유가증권 처분 이익은 아니라 그랬죠. 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물어봤어요. 옳은 거. 자,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과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르게도 물어보고 틀리게도 물어보고 이게 시험이에요. 또 나왔잖아요.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대여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가요? 그럼 뭐예요? 기타 소득. 이 부동산업 안에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그죠? 포함되어 있어요. 학계론에서 이거 구분하는 게 있잖아. 배우죠? 한국 표준산업 분류인가에 따른 분류. 부동산업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임대업이 있어요? 임대업. 건설업은? 건설업은 부동산업이에요? 응? 아니에요? 따로 놀아요, 따로? 건설업은 따로 있어요. 부동산업과 건설업은 구별됐다고. 그 분류표상에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 건설업도 따로 있어요.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라겠는데, 소득세이기 때문에, 그죠? 개인, 그죠? 주소지가 원칙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케 함으로써 발생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런가요? 맞죠? 네. 뭐야, 그러면? 옳은 건데. 틀린 거 물어봤나요? 옳은 거 물어봤어요? 4번. 아, 이게 발생하지 않죠? 응? 기타 소득이니까. 틀린 거, 맞는 걸 봤네. 그 다음 5번입니다. 주거용, 또 나왔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한다. 그죠?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틀렸죠. 그래서 임대소득 관련된 문제는요, 몇 개 안 돼요. 장난칠 부분이. 보는 것처럼. 자, 임대업에서 발생한 역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이건 틀린 겁니다. 자, 지문이 길긴 긴데,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한 결손금은 벌써 나왔지. 주거용 임대업을 제한 결손금은 공제, 불공제? 불공제죠. 맞죠? 네? 네. 두 번째.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죠? 구분해서 회계 처리한 이야기, 그죠? 기억나셔요? 네. 임대업자는 따로 특별 대우합니다. 구분해서 처리해줘야 합니다. 따로 장부를 작성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주택 이상, 가로 안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제라고 되어 있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있어요? 법령이 정한 저가 소형 주택은, 그죠?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3주택 이상이면서, 그죠? 주택과 부수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한 금액, 즉, 간주 임대료를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합니까? 아니요. 왜요? 세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임대했을 때 간주 임대료를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해요? 응? 어때? 세 주택 이상이면 간주 임대료 계산한다고 알고 있죠? 예, 그럼 땡이야, 땡. 왜요? 세 주택 이상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해요. 얘는 뭐야? 세 주택 이상만 소유한 경우잖아요. 네?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을 초과해야 한다는, 그죠?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아셨죠? 네네네. 네. 참고로요, 토지만 임대한 경우는 간주임대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네? 건물과 땅 합쳐서 임대할 때 간주임대료가 나오고요. 땅만, 알았어요? 임대한 경우는 간주임대료가 계상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 알아두시고. 자, 4번입니다.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간주임대료 계상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타가 맞네. 주택이라 뭐예요?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뭐예요?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겠는데, 자,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거주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누구겠어요? 이게 총 수익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인, 그죠? 소득자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불러요. 네? 아니야. 2천만 원 이하여야지만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자를 약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부른다. 아셨죠? 네? 자, 네. 분리과세, 그러니까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죠?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해라?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확정 신고를 해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당연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분리과세 하면 그걸 땡이 아니라, 뭐예요? 분리과세 됐더라도 뭐예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확정 신고를 해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가로 안에 과표가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걸 포함해서, 그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이 이제 계산 문제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최근에, 이게 34회 때 나왔어요. 34회 때. 그리고 바로 7번도 얘는 33회 때. 33, 34회 최근에 연달아 출제가 됐거든요. 자, 이거 봐봐요. 자, 겁부터 먹거든, 이거 나오면. 그죠? 자, 주택 임대 사업자인 거주자 갑의 국내 주택 임대 현황 ABC 각 주택의 임대 기간은 2026년 1월 1일이죠. 항상 1월 1일 나올 거예요. 참고하여 주택 임대에 따른 2026년 기속되는 사업소득 총 수익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가 무엇이 떠올라요? 총 수익금액이니까 임대료하고 또 뭐요? 간주 임대료하고 또 뭐가 있으면 관리비 수입이 있으면 보험 차익이 있으면 그죠? 이게 떠올라야죠. 이것들이 있으면 싹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간주료만 떠오르면 안 되고 임대료만 떠오르면 안 돼요. 이것들이 다 총 수익금액이니까. 그쵸? 떠올랐어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자 가로 안에 법령에 따른 적격 증명 서류가 수치 보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를 만약에 계상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케이스가 돼요. 그쵸? 그래서 금융 수익을 빼주는 겁니다.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자 재정 경제 불형에 따른 이자율은 4%를 가정했어요. 현행은 3.1%인데 단 4%라고 주어진 대로 보면 돼요. 문제에 주어진 대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말고 자 보증금이 A, B 세 개의 주택이 있다 있죠. 그죠? 그럼 세 개의 주택이면 뭐야 간주 임대료가 계상될 여지는 있죠 일단. 그죠? 그잖아요? 근데 세 개 이상을 소유했는데 저가 소형 주택을 그죠?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제외하잖아요. 저가 소형 주택이 있어요? 일단 보증금 합계는 얼마인가요? 보증금 합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합은 얼마지? 응? 9죠, 9억. 9억에 3억은 초과해요. 일단. 그런데 뭐예요? 보니까 주택 중에 뭐가 있어, 지금? 주택 중에, 비주택이죠, 비주택. 비주택은 얼마예요, 기인시가가? 2억이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빠졌네? 무엇이 날라갔지? 면적이 안 보이네? 면적이 어디 가버렸어? 면적이가 가로 안에 있어야 하는데 빠졌네. 네, 가로 안에 있어야 해요. 여기 면적이 있어야지. 자, A는 얼마냐면 85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B가 40이에요. 그 다음에 C가 109. 됐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일단, B주택은 뭐예요?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죠. 40이니까. 동시에, 기준시가가 얼마요? 2억도 이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주택수에서 그저 제외하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 값은요, 주택을 몇 개 소유하고 있는 거야? 2개를 소유한 거지. 따라서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한 9억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간주 임대료는 없는 문제야. 그지? 간주 임대료는 없는 거예요. 자료 보니까 관리비 수입도 없고 보험 차익도 없어요. 문제가 간단해져 버렸죠. 뭐만 계상하면 돼요? 임대료만 계상하면 돼, 바로. 그죠? 맞다지. 예? 간주임도 못할 건 없잖아. 좀 해볼게요. 좀 식서 세워볼 텐데, 일단. 이 경우는 뭐라고요? 3개 줘가지고 마치 간주임도 있을 것처럼 냈지만, B주택이 뭐라고요? 소형 저가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수에서 제외되니까 주택이 몇 개? 2개 소유한 상태에서 보증금이 그죠? 3억 초과한 케이스니까 얘는 간주 임대료가 나오지 않는 케이스라고. 그래서 뭐만? 임대료만 계상하면 됩니다. 임대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그래서 임대료가 얼마예요? 50만 원 A, B는 100만 원, 150만 원이죠. 매월 150만 원씩, 그죠? 몇 달이에요? 12달 받았잖아요. 곱하기 12 하면 답이 되겠다. 그죠? 뭐예요? 임대료가 얼마요?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얼마? 얼마지? 1,8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끝. 싱겁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고쳐볼게요. 만약에
이 B가 40이 아니라 5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쩔 때는? 그러면 이제 간주임도 나오겠죠? 네? 금액이 2억도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해야 제되니까, 그잖아요. 50이면, 알았어요? 제 안 돼요? 40 이하이면서 2억 이하에 한다고. 그지? 둘 중에 하나만 충족 안 하면 제 안 돼. 그럼 이제, 라고 계산해 볼게요. 간주임대로.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예요? 9억이잖아. 그 다음에, 얼마를 빼죠? 응? 얼마를 빼요? 3억 빼잖아. 그래요? 보증금에서 일단 3억 빼고,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짜요. 할인율 몇 프로? 60%고 맞죠? 100분의 60. 기억나셔? 기억 안 나요? 그래요? 그래. 보증금에서 3억 빼고 60% 곱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4% 곱하면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금융수익 있으면 빼줘야죠. 빼준 이유는요, 적격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죠? 추계가 아니잖아요. 금융수익 있으면 빼주는 겁니다. 자료에 금융수익 말이 없죠. 주어진 조건 내용 경우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말 없으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뺀 게 없는 거예요. 있으면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죠? 이 금액을 더해가지고 답을 하면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적수는 계산할 거 없다고 해서요. 1월 1일 날 보증금 받았기 때문에 1년 풀이니까, 네? 365분에 365니까 굳이 적수 같은 거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네? 할만해요? 응? 대답 필요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정리합니다. 예. 자, 총 수익 금액 물어보면 뭐가 떠올란다고요?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수입, 보험 차익. 그죠? 자, 시험 문제가 이거 다 등장시키면 복잡하겠지. 그래서 양심이 있지. 그래서 되게 임대료, 간주임대에서 끝나는데요. 이 문제는, 근데 뭐야? 간주임대료가 없는 케이스라고. 그죠? 세 개긴 하지만 뭐야? 중간에 하나가 뭐예요? 소형 저가주택이다 보니까, 알았어요? 결국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쵸? 응? 그러면 잘했다고 보고 나오면 답해 주시고 한 번 더 이제. 자, 이번에는 뭐예요? 상가예요, 상가. 네, 보이시죠? 상가. 다음은 거주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 관련 자료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 등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고요. 역시 부동산 임대업의 총 수익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뭐가 떠올라요?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수익, 그 다음에 보험 차익이 있으면 얘네들을 이제 딱 거기에서 계산해야 한다. 단서에 법령에 따른 적격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추계가 아니라, 그죠? 추계가 아닙니다. 아시고.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임대 기간 역시 맞죠? 네? 적수 같은 거 계산이 복잡하니까 1월 1일로 이렇게 줍니다. 10중 8월 이렇게 줄 겁니다. 올 임대료는 100만 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보증금이 5억이 있네요. 그죠? 자, 이때 지금 주택은 몇 개냐에 따라서, 그죠? 간주임대로 적용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상가는요, 몇 개냐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한 채라 하더라도 뭐예요? 보증금 받으면 간주임대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고. 그래서 이 경우는요, 둘 다를 계산해야 합니다. 보니까 뭐가 무엇은 없어요. 관리비 수입, 그죠? 없죠. 뻥친 관리비 수입 있으면 더 해야 한다는 거 알죠?
뻥친단 말 알아요? 뻥친 거 더 한다는 거. 더 받은 거. 전기료, 수도료 받은 거, 낼 것보다 더 받았을 때 뻥친 거지, 그게. 또 더 하고. 보험 차익 있으면 더 하는 데 없죠. 전 임대료하고 이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면 돼요. 자,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받았어요? 100만 원 받았죠?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니까 매월 받았죠? 네? 얼마 받겠어요? 100만 원 곱하기 얼마요? 12 하니까 얼마? 1200만 원 일단. 됐어요? 이제 간주 임대료 계산하면 되겠네. 자, 간주 임대료는, 자, 일단, 보증금 얼마예요? 5억 받죠, 5억. 에서 뭘 뺀다 그랬어요? 그건 장부에 확인되는 케이스니까 뭘 빼요? 건설비 상당액을 빼죠? 건설비 상당액이 뭐예요? 건축물가의 자본적 지출을 말하는데요. 토지가액은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뭐예요? 보니까 건축물가액 2억이 있죠? 토지 3억은 제외하고. 또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포함해서 빼주는데요. 2억을 빼야겠네. 그죠? 네? 2억 뺍니다. 건설비 상당액 빼잖아요. 이렇게. 2억. 됐어요? 그 다음에 몇 프로예요? 법에서 이자율 얼마예요? 4%, 연 6%. 6% 곱하고. 됐어요? 곱하기 됐고, 곱한 다음에 뭘 빼요? 이제 금융수익을 빼야죠. 자, 보증금을 운용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자가 100만 원이 있는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그죠? 제 않죠? 차감하지 않죠? 그래서 뭐만? 이자 100만 원만 빼면 되겠네. 그래요? 계산하면 이게 간주 임대료가 되는 거지. 네? 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히 빼고, 이자 곱하, 그 다음에 금융세액 빼고. 그럼 얼마 나와요, 얘가? 1,700만 원 나와요? 얘는 없으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2,900이 다 나가게 하는 거지. 할만 하나요? 네? 못할 건 없겠죠? 네? 못할 건 없잖아. 그잖아요? 뭐야? 시간이 그럴 것 같아요. 숙달하면 돼, 숙달하면. 숙달하면 되죠. 하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세금. 선세금 나올 수도 있겠죠. 선세금 기억나셔요? 임대료를 미리 받았을 때 계산하는 것도 해봤잖아요. 그죠? 하면 돼. 하면 됩니다. 예. 못할 거 없다. 그 다음에 8번. 소득세법상 자, 이거 거주자의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옳은 거? 종합 문제고요. 35회 때 문제. 자, 해당 과세 기간 후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 표준을 과세 기간 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앞서도 나왔죠? 분리과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해라 그랬죠? 그죠? 맞아요. 네. 가로 아래 과표가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천만 원 이하여가지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알았어요? 무슨 한다? 확정신고는 해라.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이 긴데, 공장을 이루고 있는 재산 덩어리,
공장재단을 대여하고 받은, 그죠? 대여한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합니까? 해당 않습니까? 해당하죠. 그죠? 틀렸고요. 답은 1번이네. 옳은 거니까. 자, 3번 또 나왔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안 한다. 주거용 임대업을 제외한 거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공제한다. 제외한 경우는 공제 안 한다. 이거 구분하세요. 자주 등장할 내용입니다. 또 나왔네. 그죠?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설정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아요. 뭘로 봐요? 사업소득,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이 아니라 뭐예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다음 5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다고 했는데 뭐예요? 구분해가지고, 그죠? 구분하고 회계 처리한다고 알고 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만 생각하면 이제 간주임대를 계산하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크게, 그죠? 걔네들 계속 돌고 돌아요. 예? 그래서 임대소득 범위이냐 아니냐, 그죠? 예? 예. 또 비과세 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 되고, 결손금 공제하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주 내용이고요. 예. 계산은 이제 간주임대로 또 선세금 계산이 있다 아시면 돼요. 그러면 쉬었다가 세가 다르니까 양도세 공부하겠습니다.